이번 주일까 아니면 다음 주일까 관측만 난무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로 시간이 발표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날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처럼 생중계도 허용하고요.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고 헌재가 밝혔습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2월 25일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 5주 좀 넘은 시간이 흐른 건데요. 드디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서 최장기간 평일을 거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고일을 정하게 된 겁니다. 혼란과 갈등, 갈수록 심각해지던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이 종결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서도 많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헌법재판소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론이 분열됐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 상황에서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결국엔 날짜를 정했습니다. 네, 늦지 않는 시기에 이 선고 기일을 지정한 그 헌법재판소 8명의 이 재판관들의 용단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늦춰진다라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은 제1야당 원내 과반이 넘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줄 탄핵까지 예고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이 헌재의 어떤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헌재가 내리든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어떤 민주적인 발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야당이 경고했던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했던 마지노선 데드라인이 오늘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고일이 지정이 돼버렸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얘기는 일단 뒤로 무르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4월 4일 금요일이 저희는 정말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이 취소되시고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저희는 이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감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4일 넘어가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넉놓고 당할 수만은 없다라는 위기감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날 선고를 하려면 사실상 내일 수요일 오후 6시 이전에는 선고일이 공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내일까지는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은 파국을 막고 더 큰 균열과 갈등을 막은 것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38일인데 4월 4일 날 이제 정치권이 좀 자제하고 겸허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 조바심 내거나 불안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변인님이 아주 솔직하게 실제로 초조하고 불안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치권, 여야 모두 지금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던 중에 선고 기일이 이제 지정이 되면서 각자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과 당연히 기각각하죠.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논란이 됐던 홍장원의 메모, 곽종건 증인의 진술 너무 오염이 됐습니다. 신빙성 논란이 있을 때는 피고인,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적 하자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의 선고가 공지됐습니다. 4월 4일 죽을 사자 두 개거든요. 윤석열의 정치적인 사망선고가 4월 4일 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사숙고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그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이제 선고일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차이를 보였던 이견이 좁혀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변론을 6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무려 평의가 5주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했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렇게까지 결론이 길어지니까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변론을 서둘렀으면서 판결을 못한다라는 것은 6표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급하게 이 선고일자를 잡은 이유를 뭐냐라고 한다면 이 민주당의 국헌문란 무리수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18일 이후까지 미뤄지는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 위헌적인 이런 법률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국무위원 줄타내까지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조속히 선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귀책이 민주당 측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합의를 도출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 것처럼 5대3 대드락이라든지 4대4 교착 상태가 유지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 의견이 조율됐을지 여부는 이제 금요일 날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대0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이제 헌재의 분위기가 일부 전해진 걸 보면 일단 평의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1-2시간, 뭐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식의 평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네. 일각에서는 방금 이제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의가 짧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네. 라는 전망을 해주신 분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라든지 차이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됐고 사실상 최종적인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율하거나 논쟁하거나 논의할 것이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네. 그 외에도 이 사안 자체가 민주당에서 줄곧 얘기했던 것은 대통령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판관들도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변론기를 거치면서 정리가 됐고 사실관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까지 한 걸음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네. 오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선고일 지정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래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오전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신속하게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선고 당일 이번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선고일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은 지금 헌재 선고 때까지는 어떤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지는 않고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선고일에 참석을 하지 않는 부분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요. 뭐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실의 저 메시지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여야에서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이제는 어떤 결정을 해라라고 촉구할 때가 아닙니다.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단되지 않고 민주적인 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네. 지혜를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서 그 총합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지켜보는 국민도 헌법재판소 8명의 그 판단을 믿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헌재 결정에 따라서 그 후속 국정 운영을 이어나가자. 이런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때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촉구할 때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일반인 방청도 허용을 했어요. 헌재 앞이 이번 금요일 오전에 상당히 혼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양당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4월 4일 선고일이 잡혔기 때문에 네. 양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아하. 그야말로 차분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기다려야 된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다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 되어줘야 된다. 최근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근심의 진원지가 됐다는 그런 실망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공지를 하면서 벌써 코스닥도 3% 급상승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담아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을 두 조각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헌재도 이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조금 홀가분해질 것 같고요. 문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따라서 향후 전국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인용이 만약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각 당의 경선을 비롯해서 또 이제 여러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각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각하라는 것은 절차를 보완해서 재표결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회가 교착 상태로 빠지니까 헌법재판소의 교착 상태는 해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다시 국회에서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했을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장 국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네. 코스닥이 3%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파면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윤 대통령의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섞인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또 의견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여쭤볼 때마다 워낙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물론 결과는 금요일 날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여야 모두 승복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혼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일단 선고일까지 차분하게 어떤 헌재를 과도하게 공격한다라거나 아니면 네. 어떤 판단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이 나왔을 때에는 마치 어떤 일종의 저항권을 행사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들은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도 조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 선고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헌재에 대한 테러 위협이라든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모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진영이 명백하게 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등을 조장하고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언행보다는 보다 차분하고 자중하면서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가장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는 금요일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그동안 지루한 평의를 계속 이어온 끝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결국 발표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 모두 숨죽여서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